마지막 1부 쇼미더스탁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았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는 두 분의 전문가들이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오늘의 전략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크게 하락했던 우리 시장,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니어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였던 6%로 부합을 하면서 이 안도감으로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오르면서 끝을 냈습니다. 다만 지수와는 함께 주로 반비례로 움직이는 이 미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변동성 큰 시장의 모습을 남겨줬습니다. 그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뉴욕 증시 영향으로 1% 넘게 오르면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2,380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에 2%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다만 장 막판에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되면서 상승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어제 대비 1.31%로 시작 지수보다 조금 밀린 2,379.72포인트로 오늘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상승 대비 수급에서는 아쉬움이 좀 보입니다. 외국인이 오후 3시까지 매수를 보이다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745억 원가량 물량을 출하했고요. 어제 매수를 했던 개인은 하루 만에 물량을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2,900억 원 넘게 담았는데 이 변동성 큰 이 기관 투자 중에서 2,500억 원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 가까이 크게 밀린 코스닥 오늘 하락폭을 많이 메꿨습니다. 역시 2% 넘게 오르며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어제 대비해서 3.05%로 781.17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였습니다. 외국인이 3,6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고요. 반면에 오늘 개인은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로 무려 16거래일째 여전히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금융 리스크 고조되면서 크게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정도에는 1,296원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다만 다음 주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소폭 오르면서 어제 대비 7원 40전 하락한 1,303원 70전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백승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크게 하락했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시장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로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알루미늄, 삼알루미늄을 네. 가져왔는데요. 삼알루미늄 오늘 장중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장이 좋았지만 그중에서도 좀 군계 일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올랐는데 이게 작년에 똑같은 이슈로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알루미늄 수출을 중단을 시켜서 이걸 이제 무기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작년에도 사마알루미늄의 주가를 제가 한번 보면요. 네. 작년 러시아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9,000원 정도였었는데 가을쯤에는 9,000원짜리가 45,000원까지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시세를 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다시 한번 좀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큰 시세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진입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그동안에는 알루미늄 뭐 전쟁 이런 거랑은 좀 별개로 배터리 소재 쪽으로 많이 이슈가 돼서 이제 올 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7천억대 규모의 어떤 알루미늄 박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 때문에 좀 시세를 내기도 했었는데 오늘이었죠. 오늘부터 인터배터리라는 행사가 좀 진행이 되면서 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관련 내용이 사실 오늘 경제 뉴스의 거의 뭐 절반 정도라고 저는 느낄 정도로 배터리 기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LFP 배터리 또는 전고체 배터리 또는 뭐 새로운 신기술들. 그래서 오늘 사마알루미늄은 그런 배터리 어떤 소재 쪽으로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이슈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온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쪽 배터리 업종이 아직까지도 많이 올랐지만 주도 업종이고 또 오르지 않은 배터리주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거를 오늘 확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 오르지 않은 배터리 소재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까지 인터배터리 행사는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의 도전 상한가 종목도 거기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배터리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사마알루미늄이었습니다. 과거 러시아 알루미늄 수출 중단 이 무기화로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 사마알루미늄 큰 시세로 주가 분출되었었는데요. 오늘도 사마알루미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LG 엔솔의 이런 계약 소식과 함께 인터배터리 코엑스에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모멘텀 함께 받으면서 주가 강세 보인 점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르지 않은 배터리 종목 계속해서 유의해서 보자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백승화 대표님의 첫 번째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테마들이 있었잖아요. 네. 1월 달, 2월 달에 AI 그리고 로봇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오늘 종목도 이 로봇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네. 현대차랑 엮이면서 올라간 종목입니다. 아마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아시는 분들 이제 아실 텐데 SPG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SPG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이제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굉장한 강세를 보였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SPG 기업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네. 현대차에 대형 감속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고 로봇에 대한 투자 소식이 있다. 근데 로봇에 대한 테마가 2월 달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종목은 또 오르지 않았었어요. 요즘에는 순환매가 돌면서 올랐던 종목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르지 않고 쉬었던 종목이 다음에 뉴스가 나올 때 오르는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 SPG 같은 종목도 1월 달, 2월 달에는 오름세를 만들어주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막 상한가가 나오거나 급등하는 모습은 없었는데 최근 3월 달 구간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현대차에서 이제 인수를 할 수도 있다. 현대차가 생산 현장에서 로봇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 이력이 있는 업체들, 코스닥 기업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오늘 거래량을 다시 한번 쓰고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까지 또 도와줬어요. 수급도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이 외국인 기관이 오를 때 어느 정도 빠져나갔던 외국인 기관들 흐름이 있었는데 이 3거래일, 최근 3거래일 동안에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을 다시 흡수하면서 개인 물량을 빨아먹고 올렸다. 그럼 지금 구간부터 또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더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최근에 또 언급을 드렸었던 거 코스모화학 생각이 나는데 코스모화학도 제가 이때 상한가 갔을 때 2월 16일이었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역사적인 고가를 쓰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을 때 수급이 받쳐주면은 굉장히 오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총이 1조 5천억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코스피 200에 들어오면서 또 메이저 투자 그 자금이 또 유입이 되고 기관들, 외국인 투자 자금들, 이 펀드 자금들 유입이 되면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 종목에 대한 매수세도 있겠지만 2차전지 섹터를 담아가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더 강하게 오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SPG에 대한 경우도 지금 이 코스닥에 대한 6,200억대 1조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고 그러면서 로보테마, 로보 펀드 자금을 또 담아간다면 이 종목이 다시 메이저 자금들이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유입이 됐을 때 굉장한 강세 나올 수 있다. SPG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SPG, 현대차 대형 감속기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현대차 지분 투자 이슈 재료로 오늘 거래량 터지며 주가도 25% 넘게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온 점도 향후 주가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이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자세한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백성원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네. 종목인데요. 이제 이 종목도 대기업의 투자, 그걸 넘어서서 네. 이제 대기업이 인수를 해버린 기업입니다. 바로 이제 엠로라는 기업인데요. SPG가 현대차의 지분 투자를 받았다면 이 엠로는 삼성 SDS에 삼성 SDS가 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면서 이제 피인수가 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M&A를 하고 지분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잠깐 제가 방송 전에 좀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또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들이 요즘 이제 불경기다 보니까 좀 어렵고 대기업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또 현금들을 많이 쟁여놓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중소기업들은 어떤 자금 수요를 받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는 그런 현재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엠로가 개장하자마자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점상한가죠. 네. 상한가로 이제 도달해버려서 더 이상 뭐 오늘 거래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종목 이미 올라갔으니까 내일도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 삼성 SDS에 인수설이 돌았던 종목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기업은 뭐냐면 네. 예전 시즌에서 제가 방송 추천드리기도 했었던 오픈베이스입니다. 물론 되게 옛날이에요. 몇 년 전인데 항상 오픈베이스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혹시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과거에 삼성 SDS에 인수설이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픈베이스가 좀 올라서 한 4% 정도 올라간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안 그래도 오늘 장중에 인공지능 테마가 움직인 거 플러스 방금 전에 나왔던 이제 삼성 SDS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주가 상승을 저는 내일 이후에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기업은 KLS이라는 기업인데요. 이쪽도 주기적으로 삼성 SDS 쪽에 인수설이 돌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업도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 내일 저는 분명히 추가 상승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 또는 현대 이런 기업들이 지분 투자하는 기업들을 잘 보시기 바라겠고 지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지분을 확대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미 대기업의 지분이 들어간 종목들은 좀 지속 상승에 대해서 열어두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엠로 SPG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투자 소식에 주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 SDS의 엠로 인수 소식에 이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삼성 SDS 인수설이 돌았던 오픈베이스 시간에서 4%가량 오른 점 체크해 주셨고요. 내일도 상승 예측과 함께 KLA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성 정리해 주셨습니다.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더라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방송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런 시장과 종목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인데 사실 네. 아마 이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 종목 한두 번쯤은 이제 좀 기웃거려 보지 않았을까, 네. 호가창이라도 한번 보지 않았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금양 그린 파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고요. 상장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주 3월 13일 날 상장을 했는데 공모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이 종목이 어떤 테마를 타고 있는가를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금양 그린 파워 잠깐 이제 살펴보면요. 가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시가가 19,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의 공모가는 원래 8,000원 구간이 최상단이었는데 10,000원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 10,000원의 공모가가 되었고 그거에 더블까지는 안 됐어요. 조금 1,000원 모자라면서 19,000원에 상장을 했는데 그날 이제 증시가 다들 아시다시피 월요일, 화요일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정말 저는 사실 어저께 떨어질 때는 이제 네. 모니터를 보면서 좀 사실 욕도 할 정도로 정말 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증시만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특히나 미국 나스닥도 흐름이 좋았고 중국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유독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그런 부분들 이 월요일, 화요일에 좀 좋지 못했다. 근데 화요일 날부터 다시 한번 이 엮이는 뉴스가 있었어요. SK 에코플랜트 대상 수주를 했던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수급이 없다. 그 붙을 때 매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올리기가 쉽다라는 부분을 보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좋아할 만한 종목인데 어제도 상한가에 갔었고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에 갔었다가 좀 이제 다시 매물을 맞고 이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더 크게 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영역에서는 사실 분봉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단타를 쳐볼 수는 있는 영역이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테마를 탈 때 또다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엮인다고 하면 꿈비가 이제 베이비 테마, 뭐 엔젤 산업의 태안 테마 받았을 때 굉장히 강하게 올랐듯이 이게 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엮였을 때는 이 종목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마찬가지다.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장중 대응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세한 전략들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말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특징주로 올라왔던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상장 3일차 신재생 관련주로 SK 에코플랜트 수주 소식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장중 상한가 터치 후에 1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단기 상승은 가능하지만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자세한 전략은 대표님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도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제든 제가 사실 이제 계속 브리핑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네. 장중에 낙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겁을 먹고 네. 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지는 이거 반대 매매, 이제 신용이나 미술 쓰신 분들은 반대 매매에 대한 겁도 나는 것이 사실이고,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내 원금을 사실 찾으려고 또 주식을 하는 건데, 다시 수익 내려고 하고, 뭐 22년도에 하락 맞았던 거 이제 만회하려고 하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굉장히 불가사의한 하락폭이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매도할 때 아니고 반등을 네. 기다려야 될 때다. 반등하는 시점에서 이 발표, 지수 발표가 어제 있었잖아요. 네. CPI가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 오후장에 오늘 또 그걸 반납하는 모습이 있었고 미국장 또 흐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마 또 중요한 것은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있을 이제 FOMC 발표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기존에는 거의 100%였고 0.25%를 올리냐, 0.5%를 올리냐 이 얘기가 나오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0.25를 올리냐 동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면서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는 스탠스가 이제 낮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안도랠리 속에서 어떤 전략들을 봐야 될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 이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오늘은 안도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PPI 발표와 다음 주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 흐름 부분에 대한 전망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잠시 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새롭게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2일에 매수했던 세보 에미스입니다. 월요일 날 출연하셨을 때 9,000원에서 10,000원 선 목표가로 그대로 전략을 홀딩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중에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6%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보 에미스 앞으로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그때가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네. 갑자기 너무 급락이 많이 나와서 네. 괜찮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맞아요. 오늘 이틀 만에도 살아났습니다. 네. 오늘 올랐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오늘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좀 희망적인 앞으로 전망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 근교의 용인에 네.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발표가 나오면서 반도체 설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세보 MEC는 어떤 반도체 같은 어떤 특정 설비들을 만드는 그런 데 들어가는 어떤 전문 특화된 건설 업체고요. 이 회사가 수주한 그 내역들을 보면은 원전 수주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도 들어가는 그런 특수한 클린룸 설비에 들어가는데 전문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앞으로 투자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텐데 공장들을 새롭게 짓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수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앞으로도 9,000원에서 9,500원 더 길게 보면 10,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겠죠. 오르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매수하신 가격대 8,100원 대비해서 이제 막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노란톡방에서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 오면은 제가 또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보 ABC 오늘 있었던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소식에 이 반도체 설비주 강세를 보이면서 세보 MC도 오늘 시세에 분출됐습니다. 목표가였던 9,000원에서 10,000원 선까지 계속해서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12월 15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관련주 아모그린텍입니다. 실적이 좋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모그린텍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 5%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이것도 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 사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급락이 나왔다. 네. 어제처럼 어제 장중에 한 6%, 7%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5% 이상 급락한 날은 솔직히 담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저점이 좀 나왔고 오늘 반등이 나온 상태였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도 매수를 좀 하더라고요. 저점에서. 네. 그래서 실적은 올해도 작년보다 좋아질 거고 내년엔 더 좋아질 것으로 일단 전망은 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적적인 전망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다음번에 16,000원에 도달했을 때 나는 좀 이 정도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6,000원을 저는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 거고요. 더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이나 저희 또 공개 방송 또는 이곳에서 제가 추가적인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16,000원에 다시 한번 도달하는 그 구간까지는 잘 끌고 가보자 보유 의견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이 조정이 나오면 담아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오늘 확인됐다 짚어주셨고요. 실적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과 함께 1차 목표가로는 16,000원 제시해 주셨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며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3월 9일에 매수했던 KC 코트렐입니다. 배터리 관련주로 단기 투자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오늘 7%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인터배터리 소식과도 재료가 겹치는 것 같은데 KC 코트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이제 인터배터리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네. 두 가지 재료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탄소 배출권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게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아침부터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긴 했는데 너무 갭상승을 크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조금 빠진 다음에 밀리는 거를 담아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내려가다가 이제 오늘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요 상승세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바닥을 쳤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들도 며칠째 저점에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관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배터리에 대한 관심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매수가를 넘어서 훌쩍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뭐 5%로 굉장히 작게 드렸지만 5%밖에 못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나중에 뭐 한 50%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000원대 머물러 있는데 괜찮으니까 잘 가져가시고 목표가 도달 시 노란톡방 통해서 또 매도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 코트렐 배터리 태양광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나온 주가로 봤을 때 바닥을 다졌다고 말해주시면서 역시나 보유로 수익 실현해보자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1일에 매수했던 현대약품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5% 상승을 했고요. 3.49% 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약품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바닥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실적 이런 걸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때 2월 말이 좀 시장이 약간 불안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주로 드렸고 실제로 주가는 아직도 바닥에서 이렇게 벗어나진 않은 상태인데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현대약품은 좀 중간 업데이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요 며칠까지 빠지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반등하는 거 보고서 이제부터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제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어제 이 현대약품의 주력 상품인 미에로 화이버가 엄청 많이 팔렸대요. 오. 그래가지고 올해도 네. 최대 실적이 예고된다라는 이제 좋은 기사들이 나오게 됐고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 당연히 이 종목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 이런 형태의 주가를 좀 유심히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놓고 고점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놓으면은 네. 이게 어떤 삼각형으로 모이면서 어떤 한 점으로 가는 듯한 그런 형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수렴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렴형 주식의 장점은 뭐냐면 과거에 엄청나게 변동을 보였던 그 구간이 이제 끝나고
다음 방향을 가기 위해서 힘을 응축하는 구간이라고 보통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작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에서 주가가 100%씩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힘을 모아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저는 이제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 상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떨어졌지만 그때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중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 좋은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약품 좋은 소식이 있어서 AS 진행해 주셨습니다. 어제 현대약품 주력 상품인 이 미에로파이바의 높은 판매량 소식에 실적 상향 기대된다 말해주시면서 기술적으로 볼 때도 이 저점 연결과 고점 연결했을 때 수렴형 양상을 보이면서 변동 구간이 끝이 나고 추세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AS 도와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호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3일에 매수했던 AI 관련주 알체라입니다. 최고가 수익을 40% 훌쩍 넘긴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보유자 영역으로 그때 AS 주셨는데 알체라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네. 웬만하면 양봉에 사지 말고 음봉에.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급등주의 경우 21선이 이탈이 되면은 좀 이제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AI 관련주입니다. 한번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추천을 드렸던 영역은 2월 4일 요 영역이었어요. 요 영역이었고 사실 바로 올라가지는 못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2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넘어가면서 AI가 주도 테마가 되고 다시 한번 이 알체라라는 종목도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17,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당시에 제시했던 목표 매도가가 18,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목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뭐 20%, 30%까지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8,000원보다는 조금 모자랐지만 그 가격, 근접한 가격까지 만들어 주었고요. 제가 이 영역에서 방송을 할 때 3월 초에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수가 밀릴 때 똑같이 밀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 지금 21선은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이 급등주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을 때 밀리면은 21선은 이탈하고 완전히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주저앉는 경우에는 사실 매수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다른 종목, 다른 섹터를 찾아보는 게 맞는데 지금 알체라를 포함해서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이 아직도 21선이 살아있는 종목이죠. 이 주황색 선이 21선인데 이 종목들이 굉장히 올라갔지만 아직도 기간 조정의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이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저가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4배 가까이도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고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이 거래량이 지금도 뭐 몇백억, 몇천억씩 들어오고 있는 물량들이 있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알체라 역시 지금 외인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기관 수급들, 얘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연기금이 바보라서 이 가격에서 이거를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부분을 체크해봤을 때 결국 다시 한번 오를 힘이 남아있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손절 라인은 21선 이탈 시에는 짧게 자르는 게 맞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급등한 종목들 21선 이탈할 경우 추세에 끝난 것을 보면 된다 말해주시면서 알체라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있고 다시 한번 오를 힘은 남아있지만 역시나 21선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7일에 매수했던 비덴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면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최근 이틀가량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0% 급등을 했고요. 밀리면서 3.9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비덴트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비덴트는 지금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 대비해서 굉장히 안 오른 편이기는 해요. 네. 비트코인이 최근에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3,300만 원, 400만 원대를 터치를 하고 저는 이제 달러 가격을 항상 중요하게 체크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원화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해외 거래소의 달러 가격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26,000불까지 이 올해 들어서의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해주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비덴트는
이 영역을 아직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죠. 제가 추천드렸던 영역은 바로 이 자리였어요. 3,930원 요 가격대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밀릴 때 제가 이 밀리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도 흐름이 안 좋고 지금 자산시장에 투자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아직 10분의 1 토막 난 영역이기 때문에 버티면 다시 한번 올라올 여지는 있다. 제가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굉장히 올라오고 있죠. 네. 이 영역에서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영역에서 단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 자체도 오르고 그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 10% 20%가 우습게 올라가는 종목이 비덴트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꼭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시고 한번 올라가는 시점에서 단타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는 비덴트가 좀 덜 상승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점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역에서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단기 투자 전략 유효하다 말해주시면서 자세한 전략은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역시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3월 9일에 매수했던 상신전자로 전기차 부품 전자파 관련주입니다. 4,000원, 앞자리 4,000원 선까지 목표가로 설정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시나요? 이 종목을 사실 조금 한 떨어졌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한 번 오르고 그다음에 네. 조금 더 밀렸는데 지금 2, 3%, 뭐 5% 떨어진 것은 사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수가 3%, 3.9%까지도 떨어졌죠.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낙폭이 컸는데 그 하락폭 대비해서 종목이 2%대 정도로 하락을 했으면 오히려 선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영역이고 지금 영역에서는 크게 겁나는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이 엮이거나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서 거래량, 세력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500억이 조금 안 돼요. 굉장히 가벼운 종목에 속하고 이 꼬리가 달리는 캔들들을 봤을 때 매집 주체는 아직도 물량을 그대로 쥐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 그리고 이 10일 연속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양봉 나오면서 저는 이 종목 강하게 가면은 4,000원대 충분히 앞자리 4로 바꿀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겁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직 세력 이탈 흔적 포착이 되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이 종목도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랑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전자 수급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며 수익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3일에 매수했던 물류 관련주 KLS입니다. 특징주의 적풍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KLL 오늘 11%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네. 저랑 저풍 전문가님이랑 방송하기 네. 직전에 딱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어떤 종목을 얘기하실지는 제가 모르는 그쵸.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추천했던 종목을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셔서 사실 잠깐 노리긴 했거든요.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에 갔고 제가 추천했던 가격보다 조금 밀려 있기는 한데 지금 밀려 있는 영역이 지수 하락에 조금 휩쓸리는 정도이지 이 종목의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실적이 없거나 그런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KLL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밀려도 관심 있게 계속 살펴보라고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시간의 상한가에 갔을 때 지금 삼성 SDS 인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이외에도 물류 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실적이 안 좋으면 이런 얘기를 또 못 드리는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그래 15%대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기업이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영역에서 실적이 늘어난다. 주가가 오를 수 있을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 지수가 조금만 반등을 해줘도 이 종목 오늘 1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이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이끌어내는 하락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고요. 이 종목 역시 관심 있게 살펴보시되 만약에 저는 오른다고 하면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241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인데 보라색 선을 보면요. 이 가격은 1년에 대한 가격 평균선을 말해요. 이 보라색 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제가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241선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그 1년 동안의 하락을 이겨내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KLL 역시도 시간의 상한가에 간다면 만약에 내일 갭 뜰 때 이 영역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KLL 시간 내에서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삼성 SDS 인수 재료와 함께 물류 부문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 말해주시면서 이에 비해서는 주가 저평가된 만큼 역시나 기존 전략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링크 제네시스인데요. 전문가님이 3월 2일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조금 더 눌림시 매수 전략을 말해주시면서 3월 3일에 장중에 13%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사실 대주주 변경이 되면서 네. 대주주가 사간 가격이 10,000원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 대주주가 우리보다 훨씬 시장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회사를 인수할 때 주당 가격을 10,000원 가격대에 사갖고 26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260억을 투자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 절대 안 하죠. 우리가 뭐 집을 산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뭐 5억, 10억 이렇게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이 지역의 땅값이 오를 것인가, 집값이 오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회사를 인수할 때 26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신중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종목의 주가가 지금 7,000원 선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이고 8,600원까지 일단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다시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와 있는 영역에서 절대로 겁낼 영역이 아니다. 지금 SPG 같은 경우도 인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대기업과 엮였을 때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로봇주들이 완전히 끝난 움직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링크제네시스 역시 그 산업 설비, 이 조립용 로봇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숨겨진 로봇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추천드렸던 가격보다는 약간 밀려있기는 해요. 그런데 충분히 목표가 이상을 수익을 봤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영역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살펴보시되 거래량이 터질 때 항상 윗꼬리가 달리는 특징이 있어요. 수익을 한 번에 양봉으로 확정 지어주기보다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물량을 던지고 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이런 반복되는 작업들이 있는 종목이니까 윗꼬리가 달릴 때 장중에 15%, 20% 급등이 나오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내려올 때 다시 사는 전략을 보시는 게 좋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노랑톡방 오시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제네시스까지 AS 진행해 봤습니다.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을 더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배터리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배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특징주에서도 배터리를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제 바닥에서 막 출발하는 그런 배터리주인데요. 이지라는 종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영문자로 이지 두 글자고요. 오늘 그 인터배터리 행사를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기사를 쭉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LFP 배터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LFP라는 게 약자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어떤 삼원계 NCM 배터리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쪽에서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테슬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전부 다 이 LFP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오늘 정말 크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지가 급등을 한번 했었고 오늘도 같은 재료로 조금이지만 시세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LFP 배터리랑 이 이지는 어떤 관계일까? 이 회사는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순도 산화철이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 1등 기업이고요.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 10% 초반대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인터배터리 관련 수혜주 중에 하나로 이지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 이 회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료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라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를 배터리 3사에서도 공개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의 배터리예요. 아직은 많이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은 LFP 배터리로 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로 저는 이 종목을 내일 한번 단기 투자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전략은 내일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최근에 만들었던 전고점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인 한 12,6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으로 설정했으니까 그 구간 안에서 매매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내일 시가 대비 한 5% 이상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잘 보시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풍 전문가님의 전략주는 이쥐였습니다. 배터리 관련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배터리 3사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에 대한 시장 진출 소식에 필수 소재 세계 점유율 1위인 부분 말해주셨습니다. 이 단기 투자 전략으로 목표 수익률 5%, 또 목표가는 12,600원에 손절가 1,800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사실 네. 두 번째 갖고 오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 갖고 오는 것이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올랐을 때 이제 차익 실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다. 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말씀드릴 때 AI 플러스 2차 전지 그러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마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 사람 또 이 종목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아마 딱 떠오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네. 종목명은 제가 이제 8시부터 이제 진행되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구글, 애플카, 플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넥티비티 인증을 받고 굉장히 또 호재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최근에 지수 밀릴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도 했지만 많이 밀렸어요. 고가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도 이거 지금은 사도 되나요? 사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제 사야 된다, 언제 사야 된다 딱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오늘 시점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제가 이제 방송 시점에서 말씀드릴 때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영역이고 내려오면 사면 된다. 내려오면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역 지금 내려와줬죠. 적당한 눌림을 딱 준 영역이고 이 종목 차트만 봐도 25,900원 딱 이거 정말 방송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종목명이 딱 그려지실 건데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크다. 앞으로도 재료에 대한 부분, 자율주행 자체가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대장 테마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자세한 매매 전략 받아보고 싶으면 노란톡방 오시면 되는데 목표 가격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15% 정도만 제시를 할게요. 15% 정도만 목표 가격 좀 이제 수익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여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전략주로 수익률 달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다시 밀렸고 상승 여력이 있기에 다시 한번 추천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15% 들어봤고요.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 끝나고 이어서 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오늘 반등 랠리가 나왔는데 네. 지금 실시간으로 유럽 증시를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유럽 증시가 3%대 낙폭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은행 그 파산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영역이 있고 아마 미국장의 흐름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FOMC 발표에서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인가 내지는 0.25%가 오를 것인가 이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 지금 어제 나온 낙폭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그 반등폭은 하락폭보다는 작았습니다. 아직은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수에 대한 흐름을 잠깐만 살펴보고 가면요. 네. 차트 봤을 때 이 지수에 대한 고점이 단기적으로 일단 818포인트, 거의 820포인트 가까이까지 올라갔었는데 떨어진 폭이 지금 약 10% 가깝습니다. 네. 760포인트를 건드리기도 하고 이제 7%, 8%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반등 나온 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리고 분봉 흐름을 봤을 때 또 약간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오후장에 이렇게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다. 네. 이 밀리는 부분들은 원래 나타나면 안 됐던 부분이고 원래 고가 마감을 깔끔하게 해줬어야 오늘 좋은 흐름이 날 수 있었는데 지금 또 유럽장에 밀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미국장이 오늘 어떻게 방향이 나올지에 대해서 또 이 향후 흐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CPI 발표 이후에 반등 랠리가 나왔지만 다시 금리가 오를 것인가, 동결이 될 것인가, 금리가 꺾이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 것인가 이런 내용들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지키는 건 결국 본인의 노력이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꼭 시장 전망 대응하시면서 살아남으셔서 수익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마감을 했지만 오후 들어 지수가 밀렸습니다. 또 유럽 증시도 지금 현황 짚어주시면서 이 금융불안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시장 흐름이 보일지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 8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